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성원의 살인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수중수색 중단을 실종자 가족들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중 FTA에 대한 농업계 안팎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과 농민을 지키겠다는 진정성 있는 정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 타결로 국내 김치 시장이 중국산 김치의 저가 공세 존폐 기로에 놓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700MHz 대역의 황금 주파수가 통신업체에 배정될 경우 지역민들이 초고화질 UHD 방송을 볼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준석 선장에게는 징역 36년이 선고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도 법정에선 피고들도 긴장 속에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재판부는 선박개조와 과적 등으로 보건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타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차근차근 따졌습니다. 그리고 승객 살인죄는 모두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퇴선 지시 같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량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준석 선장에게는 징역 36년,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각각 5년에서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다쳐 쓰러진 동료 조리원을 그냥 두고 나온 기관장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판결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법정에서 울려 퍼질 때 슬픔, 분노, 원망, 그 모든 감정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도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이제 세월호 선체 인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양 방법과 시기 등이 세월호 사건 수습의 다음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선체 인양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아직 인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기술적인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양을 하면 배 안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색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양에 동의한 것입니다. 충실한 사전 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저희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월호 인양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겨울철 수온이 낮아져 수중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세월호 인양 작업 개시는 내년 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또 세월호는 국내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 가운데 최대인 6,800톤급입니다. 지난 2010년 침몰한 천안함보다 5배 이상 무거워 준비부터 인양 완료까지 1년 안팎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양 비용도 최소 1,000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맹골 수도는 조류가 빠른 데다 수심이 40m에 이르고 비슷한 환경에서 국내외 인양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하중이라든지 외부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선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이게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210일 만에 중단된 실종자 수색 작업. 이제 세월호 선체 인양 등 후속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맡게 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때론 글이나 영상보다 한 장면의 만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더 클 때가 있는데요. 세월호 선고일에 맞춰서 추모 만화전이 열렸습니다. 만화 작가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정용 기자입니다.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를 수많은 손이 필사적으로 움켜잡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은 링거를 맞고 있는 태극기로 표현됐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팽목항의 기적은 46일 동안 단식을 했던 고 유민양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다시 한번 미어지게 합니다. 팽목항에 있을 때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많이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글이나 영상보다 압축적인 표현력과 메시지가 담긴 만화는 암담하고 안타까웠던 4월 16일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냅니다. 잊지 말자. 앞으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추모 만화전에는 2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박재동 화백 등 전국의 만화가 150여 명이 참가해 애끓는 부모의 마음 등 세월호 참사를 작가들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추모 작품들은 지난 8월부터 국회를 시작으로 대전과 대구, 경남 봉화마을 등 전국을 돌다가 광주를 맨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만화가들이 뜻을 모아서 이 전시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는 추모 만화전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측근의 추석 선물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10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노 구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어제 소환해 조사하다 추석 선물 의혹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추석 자신이 측근이 주민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대한 농업계 안팎의 우려와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귀농을 한 뒤 부인과 함께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정세연 씨. 묘목을 심고 시설 투자를 한 지 7년 만인 지난해부터 수확다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소득이 생기며 한숨 좀 돌리려나 싶은 시기에 전해져온 한중 FTA 타결 소식. 비록 사과는 관세와 대상에서 빠졌지만 중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의 여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몰라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중 FTA 타결되고 또 호주하고도 지금 FTA가 타결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양파값 폭락, 배추값 폭락,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워 산지에서 갈아엎어지는 농산물들. 새로울 것도 없이 매년 반복되는 소식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가뜩이나 힘겹게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중 FTA는 더욱 공포스럽습니다. 더 이상 지을 농사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번에는 제외된 과일과 육류, 양념 채소류 등도 언제든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다른 보다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농업을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할 건지 아니면 명확하게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살릴 것인지 먼저 정부에서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지난 95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계속되어 온 이른바 개방 농업 정책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어왔던 농업과 농촌.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과 14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중 FTA 타결로 국내 김치 시장은 중국산 김치의 저가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추값 폭락으로 가뜩이나 힘든 해를 보내고 있는 김치 강호업계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하소연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한중 FTA 타결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관세가 현행 20%에서 최대 2%포인트 떨어지게 됩니다. 국내산 김치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중국산이 지금보다 가격 경쟁력을 더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중국산 김치는 지난해에만 1억 1,700만 달러 상당이 수입되는 등 해마다 20만 톤 이상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김치 소비량 추정치가 200만 톤임을 감안하면 전체 시장의 10% 이상이 중국산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 특히 식당이나 급식,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량 소비차는
90% 이상이 저가의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중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관세가 낮춰진다면은 20% 30%는 뭐 순식간에 점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다면은 국내 김치 산업이 상당히 유태로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산 김치의 저가 공세에 원산지 표시 단속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 더욱이 엔저로 대일 김치 수출길이 막히고 국민 1인당 김치 소비량마저 줄면서 김치 종주국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내 김치 가공업계가 이번 한중 FTA 타결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최근 배추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주산지 해남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산지 폐기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며 농협이 앞장서 농산물 수급 안정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농민과 농협 관계자는 정부의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가격 폭락의 책임을 농촌에만 떠넘기려는 듯한 지사 발언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중 FTA 타결에 대해서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업계는 내심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 물량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광양제철소는 한중 FTA 타결로 전체 수출 물량의 19%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강판의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한 해 179만 톤인 중국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데는 중국 내수 부진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관세 인하도 일부 품목에 한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며 대상 제품을 확인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석유화 업계도 중국 시장 확대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9%의 관세가 사라질 경우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악화된 수출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등 유화업체들은 최대 60%까지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수출량이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S칼텍스는 수출 부진 등으로 크게 악화된 경영 수지를 개선하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량의 23%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활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현재 중국 관세율이 0에서 2%로 낮기 때문에 FTA 타결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항공유 등에 있어서는 이제 관세가 즉시 철폐되니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일 것 같고요. 나머지 석유화학 제품은 관세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 부진, 경쟁 제품의 과잉 공급으로 직격탄을 받고 있는 광양제철소와 여수한단. 한중 FTA 타결로 불황타계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전남도가 한중 FTA 타결과 관련해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내놨습니다. 전남도는 중국 수출의 86%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 고도화와 다각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 3농 정책을 실시하면서 장기 저리 농업 정책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수산 분야의 10대 전략 품목을 지정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정작 준비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부실한 답변을 내놓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충장로 중심의 도심 구조를 벗어나 광주는 상무와 수안, 봉선 등 다핵 구조로 도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 구조 탓에 순환형 도시철도 건설이 시급하다는 게 2호선 건설 찬성론자들의 논리입니다. 특히 수안 첨단지구 주민들은 2호선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제대로 지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중요한 것을 결정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은 게 참 부끄럽습니다. 도시철도 재검토 논란의 중심에선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시의회와 시민을 설득할 기회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설명 자료조차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재정 적자가 심각해진다는 언급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은 내놓지 못하고 진땀을 뺐습니다. 재정 요 파트는 분명히 답변 드리는 거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금주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은 10여 년에 걸친 준비 끝에 올해 예산까지 확보해둔 사업을 치밀한 재정 분석도 없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세워서 책자로 해가지고 배포한 내용들까지도 이런 것들도 깡그리 이게 다 오류고, 네? 이게 다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향후 재정 상황을 봐가며 1, 2년 늦춰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의회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3.9% 인상됩니다. 광주시의회는 현재 3,284만 원인 의정비를 내년에는 128만 올려서 3,412만 원으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7대 의회 3년 동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의정비를 올릴 계획입니다. 의정비 최종 결정은 다음 달에 열릴 본회의에서 조례안 개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FC가 시즌 후반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4강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양 하이FC와의 최종전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력으로 4강행을 확정짓느냐, 이대로 물러서느냐. 이제 광주FC는 올 시즌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FC는 13승 11무 11패, 승점 50점으로 4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고양전에서 승리한다면 경쟁팀의 결과와 상관없이 4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년 1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는 이번 주 일요일 고양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포스트 시즌에서 정상에 올라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던 대로 한다면 저희 실력을 믿기 때문에 고양전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중반부터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오면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통을 겪고 나서 선수들이 후반기부터 지금 굉장히 경기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골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승리를 갖고 쓰는 경기도 많아져서 그래서 후반부터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관문인 고양전. 올 시즌 전적에서는 1승 1무 1패로 팽팽히 맞서 있지만 최근 2경기 무패 행진 중인 광주의 분위기로는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윤성민 선수가 친정팀인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선진 야구를 경험한 윤성민 선수의 훈련 합류가 선수단 분위기 쇄신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성민은 미야자키에서 기아 선수들과 함께 2주 동안 훈련한 뒤 12월 괌으로 가 2차 훈련을 하고 내년 2월 볼티모어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700MHz 대역의 황금 주파수 배정을 두고 방송통신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초고화질 UHD 방송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볼 권리를 위해서도 공공성이 강한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결정된 이동통신대역 재검토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통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보면 UHD 초고화질 방송에서 지역이 차별받는 현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700MHz 대역의 주파수 폭은 108MHz인데 이미 20MHz가 사실상 재난용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남는 주파수 대역 중 절반인 40MHz를 정부가 통신에 할당할 경우 UHD 초고화질 방송의 전국 무료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초고화질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얘기로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수도권만 정치가 되든지 아니면 지역 방송국들이 단순히 중계 기능만 하는 그런 주파수 배정은 있을 수 없고요. 저주파, 고주파 등 전파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인 면에서도 700MHz 대역은 통신보다는 지상파 UHD 방송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경우 핵심은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주파대의 안정적인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700MHz 대역은 UHD 방송에 그 가장 적합한 그런 주파수. 주파수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과 보편성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 상업성과 중앙 중심의 주파수 배정 논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 3, 4분기 지역 경제는 광주가 호조였던 반면 전남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 4분기 동안 광주 지역에서는 생산과 고용, 건설 수준은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은 생산과 취업자 수, 건설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31대 전남대 병원장에 윤택림 정형외과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윤택림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자가 원하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전남대 병원이 최첨단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윤택림 병원장은 최소 침습, 인공고관절 수술법 등에서 40여 개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을 주도해왔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 광주시 운동본부는 어제 장애인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 먼저 실천 증진 대회를 열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각급 기관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5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권익 향상에 힘쓴 자원봉사자에게는 쌀을 전달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규제개선위원회가 광주를 찾아 현장의 개선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염전, 전기료 인하 등 현장의 여러점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또 선박 직접 생산 증명서 발급 기준 완화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등 모두 10여 건의 현장 애로사항이 건의됐습니다.